그럼 교재 26쪽으로 갈까? 여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전인데 n개 중 같은 것이 p개, r개, q개, r개씩 단 전부 합해서 n개인데 이게 같은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보자. 숫자로 예를 들어보자. A가 2개, B가 3개, C가 2개 그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총 7개인데 이거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는 이렇다. 7 팩토리얼에 2개 같다. 그 다음에 3개가 같다. 그 다음에 또 2개가 같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건데 왜 그럴까? 이렇게 보는 거야. 얘를 A1, A2 이렇게 이제 잠시만 임시로 꼬리표를 달아보자. 원래는 없는데 꼬리표를 달아준다. 1, 2 이렇게 이따가 뗄 거야. 꼬리표를 뗄 거야. 그럼 이제 7개가 다 다르게 구별됐으니까 일단은 일렬로 배열한다 그러면 7 팩토리얼이야. 7 팩토리얼을 해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야. 7 팩토리얼 중에서 예를 보면 7 팩토리얼 중 예를 보면 뭐 A1 있고 B1, B2, B3 나오고 C1 나오고 A2 나오고 C2 나오고 이런 거 있겠지? 있겠지. 그리고 여기가 A2가 되고 B1, B2, B3 그대로 있고 C1 있고 A1 되고 C2 됐다. 이런 게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가 여기는 각각 다른 경우지. 그런데 자 꼬리표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같아지겠지 두 개가. 예. 그지? 그러니까 A1과 A2, A2와 A1 이 둘이가 서로 똑같은 위치에서 얘 둘이가 자리 바꾼 경우가 2개가 있다. 두 가지가 2팩토리얼까지. 그치? 그 둘은 원래 7팩토리얼에서는 다른 경우로 세웠으나 실제로는 꼬리표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 2개, 이런 게 2개씩이 모여서 한 가지로 변한다. 한 가지로 변한다. 그래서 이만큼 둘씩 묶어서 한 가지로 변하니까 개수가 반으로 준다 이 말이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얘를 통해서 똑같이 B1, B2, B3 위치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체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7팩토리얼 안에서 보면 얘네들끼리 막 자리 바꾼 경우는 다 같은 거야. 꼬리표가 없어지는 순간 같은 거지. 그지? 그 몇 가지가 요 안에는 몇 가지로 늘어나 있겠냐? 6가지겠지. 그게 3팩토리얼이야. 요 3명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3명이서 자리를 막 바꾸는 거지. 그럼 그렇게 바꿔진 6가지 경우들은 모두 한 가지로 변한다. 꼬리표 떼는 순간. C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공식이 만들어지겠지, 그죠? 여기가 일반적으로는 n 팩토리얼에 나누기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렇게. 뭐 개수가 더 늘어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음 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긴 하지만 바로 이 내용을 보면 이거 조합으로 접근할 수 있어. 이거는 조합으로 접근해도 돼. 어떻게 생각하면 돼? 결국 꼬리표가 없는 상태를 생각하면은 자리가 7개 중에 얘네 A 2개 말이야. A 2개가 갈 자리를 고르는 거야.
그럼 몇 가지가 있어요? 7 컨비네이션 2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두 개의 자리만 골라. 1번 자리부터 7번 자리까지 자리는 있는 거예요. 그죠? 7개 자리 중 자, A를 어디다가 쓸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7 컨비네이션 2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A반, B반, C반 담임이 있어. 각각 담임 선생님이 A반에 2명 학생을 데리고 있고 B반 3명, C반 2명 있는데 각각의 담임이 우리 반 애들이 쓸 위치를 추첨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담임 입장에서 우리 반에 누가 뭐 먼저 가고 누가 나중 가는지는 관계없이 우리 반은 여기 이렇게 고르는 거지.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자리가 5개 남은 것 중에서 3자리를 이제 B반 담임이 고르시고 C반은 남는 자리 그냥 우리 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를 굳이 안 써도 되지만 이렇게 표현해 줘도 된다. 똑같은 거야. 그치? 똑같은 거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순서가 정해진 경우가 있다. 순서가 정해진 경우가 있다. 그럼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6명이 있는데 일렬로 씁니다. 단 A가 항상 B보다 C보다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A가 B보다는 먼저 등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B가 C보다는 먼저 등장하는데 연달아 등장할 필요는 없다. 그지? 그럼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다고 치면 이 중에서 자리 3개를 골라서 예를 들어 여기랑 여기를 골랐다 생각해 보세요. 6 컨비네이션 3 중에 첫째, 둘째, 5번째 자리를 고르는 경우를 생각하면 여기 누가 간다? A, B, C 이렇게 가고 나머지 3자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D, E, F가 마음대로 쓰면 된다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A, B, C가 순서가 정해진 애들을 전부 X라고 간주한다 이거야. 전부 X다. 그러면 XX 3개가 같고 D, E, F 다른 거니까 7 팩토리얼에 3 팩토리얼을 나누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X가 있는 자리에 차례대로 A, B, C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애들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면은 똑같다 이거지. 같은 것이다. 그래서 600. 이렇게. 이거 둘 계산해 보면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 그지? 나오겠지. 안 나오면 사고야. 안 나오면 사고 나오게 돼. 자, 거기 이 27쪽의 맨 아래에 보면 그래서 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조합을 비교를 해놨는데 같은 생각이다 이거지. 결과적으로. 자, 다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마지막으로 최단 경로수 세는 거 있어. 이것도 자주 출제되었었는데 요즘에는 살짝 뜸하긴 한데 뭐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자. 자, 이렇게 생긴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에 이제 각각의 선들을 따라서 A부터 B까지 최단 경로로 움직인다. 최단 경로로 움직인다. 그 경로의 수는 몇 가지인가? 자, 이런 거 풀어보자. 그러면 이 최단 경로가 된다는 것은 이 움직이는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과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는 것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왔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멀어지는 거야. 목적지로부터. 그럼 최단 경로가 안 되는 거지. 또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이것도 목적지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최단 경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최단 경로는 이 한 칸을 1이라고 생각하면은 총 거리가 5만큼 가야 최단 경로가 되는 거지. 여기서는. 네, 근데 요렇게 해서 좌회전 했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거리가 늘어난단 말이지. 이런 거 허용이 안 돼. 그래서 얘랑만 허용이 되는 거지. 그럼 결국은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이거 3번 가야 돼. 그지?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는 2번을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요거 3개 하고 요거 2개를 배열하는 문제로 변하는 거야. 오케이? 요거 2개로 변하는 문제. 이거를 배열하는 문제로 변했다. 그럼 결국은 5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최단 경로가 깔끔하게 나온다 이거지. 좀 다르게 생각하면 이거 왜 화살표 3개 그 다음에 옆으로 3개 위로 2개냐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여기를 여기를 A, B, C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네. 그 다음 여기를 뭐 X, Y 이렇게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거를 이렇게 A, B, C라고 하고 아래에서 위로 한 칸 가는 걸 X, Y라고 하면 이게 왜 같은 것이 있는 순절이겠느냐? 요거 순서가 정해졌다. 요 관점에서 관찰할 수도 있어. 어떻게? A에서 B로 최단 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A가 B보다 먼저여야 돼. 맞습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맨 처음에 한 칸 가는 거잖아. 여기도 A고 여기도 A야. 여기도 B, 여기도 B, 여기도 C, 여기도 C라고 보면 A는 항상 B보다 먼저 선택해야 돼. 만약에 B를 먼저 하고 A를 나중에 한다는 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봐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어. B, A로 갔어.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B로 간다. A로 간다. 그럼 B 어디 갔나? 이렇게 B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음에 A가 이렇게 가면 A가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A가 B보다 먼저, B가 C보다 먼저 항상 선택이 되어야 된다. A, B, C 사이에 순서가 정해져 있고 X, Y 사이에도 1층에서 2층 가기 하고 2층에서 3층 가기 이렇게 보면 Y보다 X가 항상 먼저 나와야 되는 거지. 배열에서. 그럼 결국은 A, B, C 그리고 X, Y 이런 순서가 지정된 배열과 같으니까 역시 5팩토리얼 같은 걸로 보고 5팩토리얼에 300, 200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사실 실전에는 이렇게 심플하게 문제가 나오지 않고 막 여기다가 최단 경로로 가는데 하고 옵션을 막 걸어. 옵션을 막 걸지. 그러면 이제 그 경우에 옵션이 복잡한 경우에는 이게 좋아. 옵션이 복잡한 경우는 뭐 다 가능하긴 한데 경로 수를 합의 법칙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요 점에 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죠. 요 점에 올 수 있는 경로도 한 가지지. 여기에 최단 거리로 올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지.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점에 올 수 있는 경로도 최단 거리로 한 가지고 여기 오는 것도 한 가지야. 그렇다면 자, 이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이 지점. 여기 이 점을 통해서 올라오거나 이 점을 통해서 옆으로 오면 여기 오겠지. 근데 여기까지 오는 방법 한 가지, 여기 한 가지니까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이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오는 방법 몇 가지겠어? 여기는 이 점을 통해서 올라오는 게 두 가지고 여기서 오는 게 한 가지가 있으니까 세 가지야. 여기도 그러면 한 가지, 두 가지니까 세 가지. 여기는 네 가지. 여기는 6가지, 여기는 4가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 요 방법은 조건이 복잡할수록 자 거기 예제를 하나 보면요 뭐 있냐 어떤 게 좋을까? 아까 내가 골라놨지 참. 그냥 이렇게 보자. 자, A에서 B로 최단 경로로 가는 거 세는데, 자, 요 지점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요 지점을 통과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라고 생각해 보자. 응? 아니 뭐 그러면 P나 Q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보자. P나 Q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P 또는 Q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세겠냐? 직접적으로 센다 그러면 A에서 P로 간 다음에 P에서 B로 가면 되겠다, 그지? 자, A에서 P로 가기 몇 가지? A에서 P로 가는 거는 위로 두 칸, 옆으로 한 칸인 거니까 3팩토리얼에 나누기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P를 지난 후에 바로 B로 가야 되니까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이번에는 Q를 지나서 B로 가는 방법이 있는 거지. P나 Q를 지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세 칸 한 칸이니까 요거랑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로 가는 방법이 두 칸 한 칸이니까 여기랑 똑같네. 그럼 결국 이것은 여기에 2배 한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셀 수도 있지요. 또 다른 방법이 이 합의 법칙을 이용한 이 방법으로 보면요. 이렇게 돼. 자, 여기가 오는 방법이 1, 1, 1, 1이고 1, 1, 1인데 자, 그럼 여기는 두 가지고 P로 오는 방법이 일단은 세 가지야. 그지? 세 가지. 맞죠? 그 다음 다시 P를 출발점으로 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오면 P를 통과하지 않은 거니까 여기는 세 가지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에서 여기가 3인데 아래에서 여기로 오면은 P를 통과 못하고 온 거니까 여기도 세 가지예요.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는 6가지 방법이지 P를 지나오는 방법이 그죠? P까지 오는 게 세 가지 P에서 올라오는 것이 여기 도달하는 방법도 세 가지 여기 도달하는 방법도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 오는 방법 몇 가지겠어? 여기 세 가지야. 아래에서 오면 안 되니까 세 가지. 그죠? P를 지나서 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9가지. 여기가 여기 오면 또 세 가지. 여기 12가지. 이건 P를 지나오는 방법이야. 네. 똑같은 방식으로 Q를 지나오는 방법을 세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바꿔서 P나 Q를 지날 수 없다. 이걸 세보자고. 자, 다시. 이런 거는 자기가 막 그래가지고 연습해보면 좋아. 재밌어. 연습을 해보는 거야. 자,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데 여기 지나면 안 되고요. 여기 지나면 안 돼요. 이거야. 자, 세본다. 여기 오는 방법 하나인데 자, 여기 오는 방법은 두 가지야. 오케이? 그런데 이번에는 P나 Q를 지날 수 없어요. 조건이. 자, 그러면 여기 오는 방법 몇 가지야? P를 지날 수 없으니까 한 가지 뿐이야. 그지? 요 점을 통해서 오는 방법이야. 자, 그럼 여기 오는 방법은 세 가지고 여기 오는 방법 몇 가지?
Q를 지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한 가지야. 그럼 여기 오는 방법 몇 가지야? 세 가지 뿐이야. 여기는 네 가지야. 여기로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 있으니까 네 가지고. 여기 오는 방법 몇 가지?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나 여기서 와야 되는데 못 오니까 세 가지 뿐이야. 여기 일곱 가지, 여기 네 가지, 11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좋아. 그러면 문제를 하나 봐야 돼. 34쪽에 수능기출 문제 33번. 34쪽 한번 봐. 자, 34쪽에 33번. 문제 읽어봐봐. 내가 그 그리는 동안에 산책로가 이렇게 똑같은 원을 8개를 붙여놓은 형태의 산책로가 있다. 자, 여기 있는 산책로를 따라서 최단 거리로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 하고 물었다.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근데 최단 경로기 때문에 이 길을 일부러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곡선 형태로 길을 만들어서 좀 헷갈리게 만들려고 한 건데 A에서 B로 가는 방향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 방향으로 향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런데 오다 보면 봐. 여기서 요리 올 수 있죠. 그죠? 올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1이 가는 거 될까 안 될까? 방향이 정반대예요. 이게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가는 거니까 이로 가면 여기서 여기로 가면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향하는 거니까 사실 이 지점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여기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오케이? 그럼 사실은 요리 왔다 그러면은 요리 가서 요리 가는 길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 여기서 요리 가는 거 생각할 수 있어. 그죠? 네. A에서 아래쪽으로 요 지점에 오는 거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쭉 오다 보면 자 여기서 A에서 보면 아래로 이렇게 가는 거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요 지점에서 아래로 가는 거는 가능해 보일 수도 있으나 와 보면 여기 지나서 보면 이렇게 가야 된다. 거꾸로. 즉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요리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최단 거리가 안 되니까. 최단 거리가 안 되니까. 그럼 여기도 원래 오면 안 되는 거야. 여기 왔다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렇구나. 이제 불가한 지점이 찾아졌어. 그럼 결국은 어떻게 가는 거하고 똑같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과 같다. 오케이?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왔다가 요렇게 가는 것과 같아. 그 다음에는 요렇게. 그 다음에는 요렇게. 그러니까 곡선 형태의 산책로를 우리가 생각하기 편하게 직선으로 계량을 해버려. 우리 생각을 계량을 해버려.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됐나요? 야, 그러면 이걸 약간만 한 45도만 돌려놓고 보면 뭐야? 많이 푸는 거 직사각형 형태에서 여기 중간중간 비어있는 그림이 되는 거지. 응?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붙여서 생각해보면 자 이렇게 요거를 45도 싹 돌려서 생각해봐.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직사각형 형태 중에서 이런데
요런데 못 지나가는구나 이런데 다 있다고 생각하면 요런데 못 지난다 동호야. 여기도 못 지나가는 거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공식을 쓰려면 이렇게 가로 세로가 완전히 채워져 있어야지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여기 지나가는 거 빼고 여기 지나가는 거 빼고 이런 거 빼면 되는데 복잡해 오히려. 그죠? 그래서 그냥 더스팸 정리를 합의 법칙을 쓰는 게 좋아. 합의 법칙을 쓰는 게 써볼까? 자, A에서 출발해서 여기 오는 방법은 한 가지야. 그지? 자, 여기 오는 방법이 한 가지고,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돼.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는 몇 가지가 돼? 위에서 내려올 수는 없잖아. 내려올 수 있냐? 갔다가, 내려와도 되네. 여기가 한 가지고, 여기는 세 가지가 된다. 여기는 한 가지고, 여기는 네 가지가 된다. 이 지점은 거꾸로 올 수는 없으니까 네 가지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오는 방법은 여기서 내려오는 거니까 두 가지다. 그럼 여기는 다섯 가지다. 그지? 여기는 아홉 가지다. 여기는 다섯 가지다. 여기는 14가지다. 여기도 13가지다. 여기 몇 가지 오겠어? 13가지다. 여기 몇 가지야? 27. 그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깔끔하게 풀 수 있는데 막 경우를 나눠 가지고 막 나중에 문제들 풀다 보면은 그런 거 만나게 될 것이다. 뭐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 전부 다 센 다음에 여기 지나가면 안 되는 곳을 지나는 경우를 뺀다. 가능한데 나는 이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 응? 깔끔하잖아. 이거는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직선화 작업을 안 하고 해도 돼. 안 하고 해도 이렇게 111 이렇게 써가지고 합의 법칙을 써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다음. 그거 봐. 36쪽 봐봐. 36쪽. 자, 36쪽으로 가봐요. 여기 봐봐. 여기가 익힘 7번을 보면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교차로 P와 Q를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경우의 수를 세는 것도 있고, 또 교차로 P와 Q에서 직진과 우회전은 할 수 있으나 좌회전은 할 수 없다 이런 옵션도 있어요. 어떻게 좋을까? 두 가지 다 가능한 방법이긴 한데 합의 법칙을 쓰는 방법이 더 어쨌든 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7쪽에 좀 복잡한 내용이 있어. 한번 볼까? 입체 도형에다가 최단거리 문제를 적용해 놨는데 입체 최단도 그리고 겉면만 겉으로만 지나가는 거.